안녕하세요 여러분, 돈부남 박효근입니다. 경기도 화성시나 평택 같은 이런 기업 도시에서는 어떤 테마의 토지가 가장 주목을 받겠어요? 공장 부지, 창고 부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일반 상식으로 아시는 거는 고물상 용지라고 하는데, 그건 고물상 용지라는 표현보다도 정확한 용어는 자연순환시설 용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순환시설 용지, 종합 폐기물 재활용 용지를 허가내는 것이 이 공장 용지 허가내는 것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허가상 디벨롭성으로는 상위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허가를 내기 어려운 허가권 종목이라는 뜻은 즉 돈이라는 얘기예요. 수요층이 많았을 때 포텐이 터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장 허가 내려면은 계획관리지역을 주로 사서 개발을 하시는데, 폐기물 용지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지역 뿐만이 아니고 그 하위 용도 지역인 생산관리 지역에서도 이 자연순환시설 용지를 허가를 낼 수가 있어요. 자연녹지도 허가 낼 수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농림지역에서도 가능합니다. 업종에 따라서. 결국은 관심과 노력 아닙니까 여러분? 뭐 돈이 그냥 벌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조금의 노력을 하셔야, 제가 20대 초반 때처럼 노력했던 것처럼 노력은 좀 하셔야 당연히 돈이 버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표님, 제가 질문 있는데요. 질문? 허가증을 무조건 뽑아놓는 게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허가증에 혹시 기한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토지에 대한 인허가는 큰 틀에서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토목허가, 건축허가. 토목허가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흔히 이제 개발행위 인허가라고 그래요. 개발행위 인허가. 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이제 국계법이라고 축약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국계법상에 토지를 허가내는 거를 개발행위 인허가라고 해요. 개발행위 인허가. 뭐 주택으로 개발행위 인허가를 내던, 공장으로 개발행위 인허가를 내던, 그린생활시설 상가로 개발행위 인허가를 내던, 지금 말씀드린 자연순환시설 용지로 개발행위 인허가를 내던, 토목허가를 먼저 개발행위 인허가를 내셔야 그 개발행위 인허가증이 나온 상태가 돼야 그 개발행위 인허가증을 첨부해서 건축 설계도면을 그려서 첨부해서 넣는 게 그 다음에 건축허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축허가는 건물을 질 때 건축설계에서 허가득하는 게 건축허가고요. 내가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을 때 행하는 게 건축인허가고요. 그래서 건축허가는 건축신고허가가 있고 건축인허가 허가가 접수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 복잡하니까. 그래서 토지를 허가낼 때는 개발행위 인허가라는 절차를 거친 그 개발행위 인허가증이 교부되는 토목허가라는 게 있고, 이 토목허가증, 개발행위 허가증이 나와야지 건축 설계도면을 첨부해서 건물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접수하는 거고요. 이건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거예요, 건축허가는. 그래서 이거는 토목측량 설계사무소, 즉 토목사, 토목측량사가 이건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건축허가는 건축설계사, 즉 건축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매니저님이 하신 말씀이 방금 뭐였냐면은, 인허가를 내고 나서 인허가의 유효기간, 인허가의 그 연장기간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통상적으로 토목허가를 빼놓고 1년 1년 연장해서 약 2년 정도를 연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선 더 연장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토목공사만 좀 해놓으시면 돼요. 토목공사를 해놓으시면 또 1년 연장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토목허가는 무기한 연장할 수 없고 대충 2, 3년 정도까지가 리미트라고 보시고요. 한계치를 보시고요. 그리고 토목허가가 어느 정도 이제 3년까지 끌었다가 이게 더 이상 토목허가 잘못하면 토목허가 화성시에서 뭐 또는 지자체에서 취소한다는 그런 공문이 날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공문이 바로 날라오는 게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이 토목허가를 취소한다는 그 취하서가 바로 날라오는 게 아니고요. 그 날라오기 전에 청문회라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의견서 제출하라고, 이거 이래서 인허가 기간 만료됐으니까 왜 인허가를 자꾸 연장시키는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하라고, 그 의견서 제출하라고 먼저 공문이 날라옵니다. 지자체에서 여러분. 그러면은 그 공문이 날라오게 되면은 그 의견서를 잘 써서 합당한 의견서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지자체에서 그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그 또 인허가를 또 연장해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일단은 토목 인허가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다. 근데 2년이 지났을 때는 토목공사라던가 또는 이제는 어떤 구조물 공사에 의해서 또 연장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 할 때는 의견서 제출을 해야 된다, 지자체에다가. 그렇지 않으면은 의견서 제출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하고 있으면은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인허가 취소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럼 큰일 나겠죠. 그리고 토목허가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끌었는데 더 이상은 못 끌겠다 싶으면 여러분, 그때는 바로 건축허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토목 인허가증을 갖고 건축허가를 들어가서 또 건축허가 들어가서 건축허가증이 나오면은 또 여기서 또 2년을 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통상 토목허가에서 2, 3년 끌고 건축허가에서 또 2년을 끄는데 그러면 대충 5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5년 후에 또 끄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비방송용이긴 한데 불법은 아니니까 말씀드릴게요. 5년이 지났을 땐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5년 지나서 아무 행위 안 하면은 토목허가 건축허가가 일괄적으로 말소가 되거든요, 여러분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 건축허가 또 2년 지나 토탈 토목 건축 5년 지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당연히 토목허가 연장하려면 토목공사는 돼 있을 테고 그러면은 이 건축허가를 또 연장하고 토목허가까지 따라서 계속 연장하려면요 현장에서 여러분 내가 지려고 하는 건물에 대해서 바닥 기초공사만 해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기초공사. 이제 기초공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방석을 친다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뭐 공장을 질 때 공장 방석 그 기초공사만 해놓으셔도 그래서 거기에 콘크리트만 부어가지고 HB 꽂을 수 있게끔만 이렇게 기초공사만 우리가 방석만 앉혀놔도 이 건축주는 건물을 정말 지으려고 했구나. 그런데 왜 인허가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왜 건물을 더 못 짓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의견서를. 건축허가 취소하지 말라고. 그럼 그 의견서에 보통 뭐가 들어가냐면요. 이 의견서의 대표적인 핑계 아닌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부채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버리지 꼭 금융권 대출 일으키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같이 코로나 때도 어렵고 지금도 경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시국에 내가 건물을 지려고 했는데 토지 등기부등본을 쪄봤더니 대출이 이빠 있을 거 아닙니까? 대출이 풀로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대출이 많고 금리가 2배 이상 오르는 지금 시절이기 때문에 은행이자에 쳐서 나는 한계 기업이다. 나는 한계 자영업자다. 나는 한계 업체다 해가지고 은행 이자도 못 내고 있는 형편이라서 난 건물 질 돈이 없다. 이래서 부채가 많은 걸 증명해가지고 대출 일으킨 등기부등본 첨부해갖고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니 내가 지금 건물 질 돈이 없으니 좀 봐달라고 또 지자체에 연장을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래처에 수금도 안 돼서 지금 채권이 내가 지금 내가 채무자로서 내가 빚을 맞았다. 뭐 그런 걸 증명을 하던. 그래서 곧 좀 있으면 우리 회사가 잘못하면 도산이나 부도위기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걸 증명을 하던.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건축 인허가, 토목 인허가를 내가 부채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또는 내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사회활동을 못한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지자체에 청문회 할 때 의견서 제출하게 되면은 웬만하면 통과가 되는 게 현실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허가는 끄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이나 6년 넘었을 때는 바닥 착공을 해서 건물 착공을 해서 바닥 기초공사까지 해놓으셔야지만이 그건 필수사항입니다, 여러분. 그게 대전제가 된 다음에 이런 퍼포먼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인허가는 제 경험상으로는 12년까지 끌어봤습니다. 12년까지. 예, 제 질문에 답이 된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여러분 도시기본계획 있고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자체의 큰 대전제 청사진을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거든요. 큰 틀에서는 국토기본계획이지만 전국구로 봤을 때는 그 지자체 하나하나 세밀하게 봤을 때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 도시기본계획을 또 세분화해서 5년마다 재조정하고 5년마다 색칠하고 청사진을 지자체에서 한 번씩 또 수정하는 게 그게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여러분. 도시관리계획이 5년마다 될 때마다 어떤 마법이 일어나는 거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생산관리지역 땅 가지고 고물상이나 폐기물 용지로 허가해서 토목공사를 해놨더니 또는 폐기물 용지로 허가해서 건물을 져놨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 이것들이 이제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종상향되고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로 종상향되고 또 농림지역에서 세계단 점핑해가지고 또 계획관리로 또 종상향되고 이렇게 바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대표님,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자꾸 질문해, 쟤는. 만약에 제가 생산관리 지역에 뭐 제조장을 지었고 그게 그 5년 뒤에 이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됐을 때 제 부지만 계획관리 지역으로 묶이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일대가 다 묶이는 건가요? 방금도 되게 날카롭고 좋은 질문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계에 의해서 5년마다 이 지자체의 색깔이 다시 칠해질 때
용도 지역을 종상향하고 재조정할 때 과연 개발되어 있는 그 토지 섹터만 용도 지역이 종상향되느냐 아니면 그거 포함한 그 일대가 종상향되느냐를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많은 걸 따집니다. 토지 등급이라는 거를 점수를 줄 때 굉장히 많은 걸 따집니다. 근데 그 따지는 자가 누구냐? 어디 대학 공법 교수, 그리고 또 어디 뭐 엔지니어링 전문가, 즉 토지 부동산에 그래도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들이 다 외주로 용역이 맡겨져 가지고 그 각 지자체의 전체 토지판을 다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해석하는 기준을 내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딱 봤는데 여기는 공장들이 무지하게 많아. 여기 공장 밀집 지역이야. 공장 유도화 지역이라 그래요. 그걸 전문용어로 여러분. 여기 공장 유도화 지역이야. 공장이 엄청 밀집돼 있어서 여긴 공장만 져야 돼. 여기 동네 베레스 한마디로. 여긴 집 못 져. 또 공유업종까지 있어. 또 폐기물업체가 꽤 많아. 그러면 이 지역은 그 일대 자체가 다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종사형되는 거예요, 여러분. 딱 공장진 그 지역만, 섹터만 이렇게 종사형돼서 풀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더러운 업체, 시끄러운 업체, 공유업체가 잔뜩 해서 그 공장 단지화가 된 지역이면은 그 주변 섹터 토지까지 대부분 다 풀리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거기다가 집 누가 짓고 살아요? 안 짓잖아요. 그렇다고 그 토지 버려? 못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장 유도화된 지역은 뭐 폐기물 유도화된 지역, 그렇게 공장 밀집 지역 같은 그런 산업단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일대 포함해가지고 웬만한 주변까지 싹 넓게 종사형돼서 풀리는 게 태반입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떤 테마로 주어져야 되는지 그 지역 전체 일대가 그렇게 해서 공장만 때려줘라. 여기는 집만 때려줘라. 그런 식으로 그 지역 세타 범주를 아예 그렇게 테마를 정해버리는 게 지자체의 청사진을 그리는 그런 공법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문가들이 또 앉아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한 거는 딱 개발만 된 공장만 진, 창고만 진 또는 폐기물 뭐 창고만 진 거기만 딱 그 필지만 풀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지역 일대 웬만큼 그 블록까지 웬만큼 그 섹터 전체까지 다 풀리는 거가 태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테마가 정해져서 풀리는 거거든요, 지자체에서는. 딱 청사진을 그릴 때. 질문이 답이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면요. 예. 여러분들께 제가 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 회사에서 요즘같이 이렇게 불경기에 그 어떤 그 재테크 모임이라던가 재테크 강의라던가 또 뭐 경공매 학원이라던가 선의적으로 정말 양지에서 정석적으로 이렇게 잘 가르치시는 분도 계시고 올바른 길로 이끄시고 뭐 부동산 공부 가르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들려오는 거는 굉장히 지금 사고가 많이 난다고 듣고 있어요. 학원이라던가 재테크 모임에서 정말 불합리한 사고라던가 예상치 못한 사고들을 겪으신 분들, 뭐 예를 들어서 학원의 주체로 인해서 뭐 공투를 하고 투자를 하고 뭐 공부한 학원에서 뭐 권유로 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뭐 사고가 났다던가 뭐 투자금을 날렸다던가 사기를 당했다던가 그렇게 지금 위험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희 회사로 제보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제가 컨설팅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좀 도와드리고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 제보를 받고 제가 좀 제 역량 내에서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사고 겪으신 분들 계시면 그 제보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회사에서 경기도 화성시 그 병점동이라는 데 있는데 그 병점 초역세권 아이파크 롯데캐슬 대단지가 있는 로데오 광장 코너 자리에 제가 그 빌딩을 줬어요. 그래서 상가 프라자 단지를 져서 뭐 물론 예전에 해서 분양은 다 됐는데 저희 회사 보유분이 좀 남아 있어요. 저희 80% 정도는 분양을 했고 약 20% 정도 저희 회사 보유분 상가를 제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하 4층, 지상 10층, 뭐 11층 루프탑도 있는데 요 빌딩 자체에 자영업자들을 제가 모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영업자를 모시고 싶냐면은 본인이 요식업을 굉장히 잘 할 수 있고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시드가 부족하다. 또는 뷰티 사업이라던가 뭐 뷰티 사업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미용 사업도 있고 뭐 피부 사업도 있고 뭐 네일 아트도 그렇고 그 뷰티 사업을 잘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시드가 부족하다거나 또는
피트니스, 카페, 베이커리, 하여튼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자영업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 회사로 노크를 해주세요. 자본이 없어서 헤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희 회사에서 좀 그 시드에 대해서 제 회사, 제 빌딩이니까 건물은 뭐 어차피 저희 거니까 뭐 상관없고 일단은 그런 지원책이나 지원금에 대해서 하다못해 뭐 인테리어비라던가 설비비라던가 그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저도 면접을 봐야 되겠죠. 어떤 업에 대해서 운영을 잘 하실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고 내가 판단이 되면 내가 인터뷰 후에 그분한테 내가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그 재원과 그 시드들을 제가 다 밀어드릴게요. 자신있게 프로포즈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정말 병점역 초역세권의 광장 코너 자리고 아파트 대단지가 있기 때문에 또 유동인구도 굉장하고 그리고 주변에 대학교들도 있고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와서 보시면은 깜놀하실지도 몰라요.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20% 회사 보유분에 대해서 자영업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 회사에서 금전이 됐던 뭐 어떤 재원이 됐던 그리고 어떤 운영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밀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회사에서 지원해준다는 이 프로모션이 있을 때 한번 장사를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한번 노킹을 저희한테 해주세요. 저희 회사로요. 제가 여기 그 주소를 띄워드릴 테니까 뭐 메일이나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참 오늘 말 나온 김에 세 번째까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개발이라던가 토지 개발을 특화적으로 많이 한 사람으로서 그쪽으로 너무 제가 좀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토지에 대해서 뭐 개발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팔고 싶은데 이 땅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이거 땅을 팔고 싶은데 양도세라든가 세금이 너무 많다, 건축하고 싶은데 이거 건축을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건축 잘못했다가는 흰머리 생기는데 이 건축을 내가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겁나는 분들, 하여튼 이 부동산 그 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저희 회사로 노크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어차피 20년 동안 이 사업을 밥 먹듯이 한 사람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회사로 노크를 해주십시오. 어쨌든 제 동부남 박효근의 이 썰이 도움이 되신다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웬만하면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